자, 2014년 우리 유통관리사 2회 유통정보 마지막 과목 보겠습니다. 자, 2014년 2회 걸 보고 있죠. 자, 마지막 유통정보입니다. 자, 71번은 우리가 정답은 물론 이 3번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모두 정답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좀 여기 가장 좀 난해한 건데요. 전자화폐죠. 전자화폐를 보신다면 특징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현금 발행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전자화폐 이용이 확대되면 증가된 전자화폐에 비례하면 현금의 민간 보유가 감소하고 현금이 은행에 예치됩니다. 따라서 은행에 우리가 신규 예금이 증가돼서 파생 통화가 창출되고 통화 승수가 상승돼요. 이와 같이 전자화폐는 화폐 공급량을 증대시키고 통화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나타나요. 통화 유통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거 맞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권 비용을 감소시키고 어떤 정산의 효율성을 제고한 효과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정답은 3번이라고 했는데 모두 정답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통 정보는 이제 72번서부터가 용어 정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GS1 데이터바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이전의 바코드보다 크기가 커서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자, GS1 바코드는 정상 크기의 바코드를 인쇄할 만한 공간이 없는 소형 상품이에요. 의약품 같은 경우죠. 부착할 목적으로 개발한 축소형 바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GS1 데이터 바코드는 바코드보다 훨씬 작아요. 제품의 유효기간 및 이력 관리 정보 등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기존 유통업체의 스캐너 장비로 인식이 되는 장점이 있다는 하는데, 우리가 일단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그 7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바코드니까 당연히 별표 표시 하나 해주셔야죠. 키워드죠. 출제 키워드. 그 다음에 73번 갑니다. 성공적인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인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 다른 것들은 다 맞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틀린 것은 5번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넓은 구조보다는 깊은 구조를 갖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자,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는 인트라넷이나 웹사이트는 좁고 깊은 것보다 넓고 얇은 쪽으로 기우는 것이 대내적인 그 재구축 없이도 컨텐츠를 추가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5번. 자, 그래서 이제 이 폭과 깊이 간의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폭은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데, 선택의 가지수가 너무 많으면 이용자는 오히려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적은 폭을 사용하여 깊이가 깊어진다면 이용자는 지나치게 많은 클릭을 하게 되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따라서 넓고 얇은 계층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어야죠. 정답은 5번이다. 그 다음 이제 74번은, 자, 갑니다. 우리가 이제 위그의 이제 지식 경영 모델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설명한 건데, 정의한 지식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일단, 우리가 정답은 3번입니다. 일반 지식은 일반적으로 명시적이라기보다는 암묵적인 형태를 가진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지식을 의미한다라는 것보다도요, 일반 지식은 이 사실 개념 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지식입니다. 일반 지식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개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진술이며 매우 일반적인 관계로 넓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3번이 가장 옳지 않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의 유형은 이제 사실 지식, 개념, 방법, 기대 지식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지식은 이제 진실, 믿음, 전망, 개념, 판단, 기대, 방법, 노하우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특정한 상황과 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위해 축적, 구성, 통합되어 오랜 기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죠. 정답은 3번이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새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5번은, 자, 온라인 유통 채널을 운영하는 오프라인 유통기업의 사업 모델이 무엇이라고 했냐?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클릭 앤드
오타라는 거죠. 온라인 기업을 뜻하는 클릭의 오프라인 기업을 뜻하는 몰타가 합쳐진 용어로서 온오프라인이 결합형 기업 제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는 첨단 기술을 가진 온라인 기업인 장점과 이 거대하고 조직적인 점포망을 보유함으로써 오프라인 기업을 장점을 조화시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오프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모순을 극복하고 장점을 취합해서 온라인 기업으로 변신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즉 전자상거래를 하지만 기본적 사업을 우리가 물리적 세계에서 행하는 조직의 형태로 적합한 비즈니스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요. 자, 76번은 자, 당연히 전자서명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1번 모든 서명자가 전자서명을 생성할 수 있어야 됩니까? 서명자만이 전자서명을 생성할 수 있어야 되죠. 위조를 불가하기 위해서. 위조를 불가시키기에는 당연히 1번을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다. 다른 것들 읽어보시고. 자, 77번은 별표 표시를 3개 정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통정보 때 굉장히 강조했는데 국제표준상품 식품표 코드는 2번이죠. GTIN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표준상품 식별 코드죠. 상품의 식별에 활용되는 국제표준 식별 코드예요. 바코드에 입력되어 유통업체, 계산대, 포스 관리, 입출고, 우리가 재고 관리, 주문, 판매 분석 등의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8자리, 그 다음에 13자리, 14자리가 있죠. 이를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 모두 14자리 입력하여야 하므로 각 코드의 앞에 0을 채워 14자리 만든 후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한다 그랬어요. 자, 1번은 전자상거래용 상품 분류 체계고요. 자, 3번의 DDTI는 우리가 국제 문서형 식별 코드, GINC는 이제 국제 선적 식별 번호, 그다음에 EPC는 전자상품 코드다.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로 보시는데 우리가 77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한 설명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정답은 5번이 이제 정답인데요. 자, 이것도 배분 표시를 하나 해주시는데, 자, 우리가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한 상태에서 의도적인 조작을 통해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말한다. 자, 사용자가 장소, 시간, 장치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촉할 수 있는 우리가 정보통신 환경을 말한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자,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뭐예요? 컴퓨터를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기기를 통해서도 컴퓨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공간에서 접속은 사람들이 의도적인 조작 또는 작동하지 않아도 환경과 사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사람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우리가 적절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9번 갑니다.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중소업체들이 거래를 중개하는 지마켓 같은 전자시장, 이마켓 플레이스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수평적 전자시장입니다. 4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경향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평적 전자시장은 산업의 특성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을 모두 취급하는 형태, 최근에 와서는 이제 호탈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마켓 플레이스라는 자체는 인터넷상의 불특정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비즈니스 거래를 유발시켜 가상의 시장으로 특정 업종 품목에 한정된 우리가 수직적 어떻습니까? 과 이제 다양한 업종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수평적 있는데 이건 다양한 품목이니까 수평적 전자시장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80번은 약간 좀 어려웠죠. 우리가 EPC 글로벌 네트워크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것들은 다 맞는데요. 우리가 이 디스커버리 서비스 5번이 틀렸는데요. 미들웨어로부터 전달받은 이벤트 정보를 이용해요. 이 객체의 상태 정보, 추적 정보를 생성해서 로컬 저장 장소에 저장 관리하고 주저진 EPC에 대한 정보 취합의 허브 역할을 한다. 자, 우리 이 DS는요, 객체의 이력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이 DS는 이 자신이 궁금한 정보, 시간 또는 장소 등을 질의하게 되면
대답해주는 이벤트 정보 저장소죠. 그래서 이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이 좀 틀렸다고 봐야죠. 좀 어려웠던 것이라고 좀 봅니다. 좀 난해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1번을 가면 KAN 상품 분류 코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 KAN 상품 분류 코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진흥원에서 정의한 상품 분류 코드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S1 한국의원회에 등록된 방대한 상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 및 분석할 수 있는 상품 분류 체계는 틀렸죠. GS1 코드 상품 식별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숫자들도 각각의 우리 번호 자체에 대한 어떠한 의미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 분류 수단이 아닌 제품 식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 제품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KN 상품 분류 코드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정의한 상품 분류 코드 체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이 좀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2번. 자, 전자무역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일단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신용장 활용의 확대. 기존 무역거래에서는요, 신용장 활용이 일반적이었지만 전자무역에서의 신용장보다는 전자화폐나 새로운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전환됐죠. 이게 시간과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자무역에는 이제 거래처의 발굴, 상담 계약, 원자재 조달, 운영, 통관, 대금결제 등의 제반무역 업무를 인터넷 등 최신 IT 기술을 활용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처리하는 새로운 무역거래의 형태를 의미해요. 그럼 전자무역은 이비즈니스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 간의 거래가 무역까지도 이제 확산됩니다. 전통적인 무역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이비즈니스 환경에서의 무역 마케팅 활동을 지칭하는 말로 전자무역은 무역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죠. 그래서 무역 규모의 확대를 또 촉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장 활용 확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것도 이제 최근 경영이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83번 갑니다. 자, EDI가 나왔네요. EDI는 뭐 별표 3개 쳐놓으셔야죠. EDI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우리가 그 기출 키워드라고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DI 기술로 토대로 우리가 이 소매업체와 공급업체를 연결해 생산 계획과 수요 예측, 재고 관리 등 우리가 협업을 가능케 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당연히 우리가 4번이죠. 8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CPFR이죠. CPFR. 자, 그래서 협력적 예측 보충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판매 및 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조, 유통업체 상호 협력에서 이 C라는 게 협력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예측하고 계획하면 제품을 보충하는 업무 프로세스는 우리가 4번이 정답이다. 다른 것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볼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의 C에는 뭐냐면 유통과 제조가 협력하여 개개의 상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별 카탈로그를 관리하는 경영기법이에요. 그래서 카탈고리 매니지먼트라고 하고요. VMI는 뭐였어요?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위해서 소매상의 모든 재고 관리를 궁극적으로 그 상위, 레벨, 도매상 또는 제조업체의 업체에 수행함으로써 소매상에게 발생하는 정확한 판매 정보를 도매상과 제조업체에 공유하려는 공급자 주도형 재고 관리였고요. 그 다음에 CMI는 뭐였어요? 3번에. 얘는, 어때요? 전반적인 업무 처리 구조는 이제 VMI, 공급자 재고 관리와 같은 프로세스이나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상호 간의 어떤 계품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재고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CRP는 뭐예요, 이번에? CRP는 소매점의 포스 데이터와 연동해 재고량 보충량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동으로 계산해 상품을 보충하는 방식이다. 자, 이건 83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EDI에 대한 기술을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답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4번으로 갑니다. 자, 정보는 특별한 관련성과 목적을 가진 데이터이다. 다음 중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5유형의 중요한 활동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 자, 데이터가 정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맥락화, 분류, 계산, 정정, 축약 등의 요소 작동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근데 대화는 상관이 없겠죠.
이것도 한번 별표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데이터 정보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활동은 맥락화, 분류, 정정, 축약이지 대화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85번도 어때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 지적 자산은 형식지와 암묵지라는 것도 키워드죠. 출제 키워드. 이것도 2개 정도. 그래서 다음 설명은 좀 가장 적합하지가 않는 것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자,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인식하고 생성하고 공유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시스템을 지식경영 시스템이라고 한다. 자, 지식경영 시스템은요, 개인과 조직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의 생성, 활용, 축적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직 내 지적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지식경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정보기술 시스템이지, 자, 이 말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는 그 조직의 인적 자원이 쌓아놓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 공유함으로써 이 지식경영 시스템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 정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과거에는 의사결정 주체인 구성원이 조직을 떠나면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자원도 함께 없어져 기업의 손실이 컸다는 인식하에서 지식경영 시스템이 출발하게 된 거죠. 즉, 지식경영 시스템은 직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자원을 각종 문서로 작성, 보유하게 돼서 입력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공유함으로써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첨단 기술과의 조합으로서 조직 안에 축적되는 각종 지식과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4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별표 표시를 해놓으셨죠. 하나 더 해두시는데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중요합니다. 갈게요. 자, 형식지는 뭐예요? 문서화되어 있고 보존이 가능하며 성문화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특허권, 상표, 사업계획, 시장조사, 고객 목록 등이 형식지에 해당하죠. 도제, 장인의 솜씨는 이제 암묵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별 운송 시 우리가 주의사항과 지침은 형식지에 속한다. 이런 것들 형식지, 암묵지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식경영 시스템도 이 키워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하시고요. 86번입니다. 자, 소비자가 들어갔어요. 개인 또는 단체를 구성하여 상품의 공급자나 생산자에게 가격, 수량, 판매 서비스, 부대 서비스 조건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역경매 형태의 전자상거래는 무엇인가? 자, 고객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2B죠. 그래서 기업에서 고객으로 나아가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고객에게 기업으로 연결되는 역방향으로 이를 양자를 통합한 쌍방향 전자상거래, 역경매 사이트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C2B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대기업 간의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거래 관계로 소비자가 개인 또는 단체를 구성해서 상품의 공급자, 상품의 생산자 가격이나 수량 또는 서비스 등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는 구매 형태예요. 자, B2B는 뭐예요? 기업과 기업이고, P2P는 뭐냐면 개인과 개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C2C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B2C라는 것은 기업과 개인의 전자상거래죠. 그래서 이거는 C2B, 우리가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출제빈도 높습니다. 2개 정도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87번으로 갑니다. 자, 87번은 이제 정답을 우리가 2개로 봐야 돼요. 자, 물류와 핵심 기술과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얘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별표 표시를 3개 놓으시고,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키워드잖아요. 다 갑니다. 렌입니다. 렌. 자, 일단 정답은 1번으로 정답을 해야 되는데 복수 정답으로 가야 돼요. 3번도 이제 요즘은 3번도 정답을 봐야 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렌은 하나의 빌딩, 학교 또는 가정과 같이 근거리에 있는 일군의 그 컴퓨터를 연결시켜 위해서 연결된 네트워크로 가장 큰 규모의 네트워크 단위다. 렌은 한 사무실, 한 건물, 한 학교 등과 같이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한정된 소규모 네트워크 단위죠. 그래서 렌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 내 같은 학교, 회사 같은 한정된
지역이나 밀접된 소규모의 빌딩에서 분산 설치되어 있는 각종 컴퓨터 및 기타 장치를 통신성으로 연결하는 음성 데이터 영상 종합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대규모 큰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소규모예요. 소규모. 이건 랜은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죠. 소규모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와이파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파를 통해 이동 가능한 장치들이 무선으로 근거리 네트워크 접속하는 최대 300m 정도 범위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다. 근데 어때요? 요즘 와이파이는 서비스 기능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꼭 그 300이라는 것이 꼭 한정된 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좀 정답으로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건 중요한 게 다른 게 중요해요. 자, 일단 LBS 위치 기반 서비스. 자, 이동하는 사용자들이 개인의 맞춤 지역 콘텐츠에 바로 접속하게 하도록 지원하게 화물 추적 서비스나 차량 위치 추적 서비스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 뭐니? 그러면 위치 기반 서비스 LBS. 그다음에 GIS도 어떻게 돼?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차원 지도상에 표시할 정보를 제공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구성된 정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리를 이제 지리적 거를 이제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죠. 기업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GPS를 결합한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RFID 중요합니다. 우리 RFID는 전자테이크나 라벨을 이용해서 물체를 무선으로 가까운 거리에 식별하는 기술로 우리가 가축에서부터 컨테이너 화물에 이르기까지 어떻습니까? 다양한 우리가 그 자산 등을 추적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그래서 꼭 여기 체크를 하시고요. 자, 88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웠는데, 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식으로 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은요, 1번이 정답인데 얘는 OLAP가 아니라, 자, 이거는 우리가 TPS입니다. TPS. 자, TPS로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이건 거래 처리 시스템을 얘기해요. 거래 처리 시스템. 자, 이것도 별표 표시를 3개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87번하고 88번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용어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1번이 틀렸는데, 자, OLAP는 그 정보 위주의 분석 처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비즈니스 관점에서 쉽고 빠르게 다차원적인 데이터에 접근해서 의사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1번은 TPS예요. 그래서 기술을 이용해서 거래 정보와 이용 이벤트 정보를 수납하고 사전에 정해진 비즈니스 규칙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새로운 정보를 갱신하는 것은 거래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OLAP는 저희는 기업이 고객 데이터 및 판매 데이터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등을 통해서 축적한 대량의 원본 데이터를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색 집계해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최종에 대한 그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접근해서 필요해하는 정보를 직접 우리가 작성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점이 기존 분석 시스템과 다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보 위주의 분석 처리를 의미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관점에서 쉽고 빠르게 다차원적인 데이터에 접근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럼 다른 것들도요. 우리가 2번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데이터 마트는 뭐예요? 데이터 한 부분에서 특정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데이터를 담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지정하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의 구분은 사용자의 기능 및 제공 범위를 기준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캐내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자료 그 자체만으로 제공되지 않는 정보를 추출합니다. 위에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추출이 나오면 데이터 마이닝이죠. 업무를 하나의 관점에서 축약하여 경향을 파악하고 더 나은 예측을 이해한 거죠. 자, 빅데이터는 이제 다음에 나올 문제를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치 데이터까지 포함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양한 관점을 신속하게 패턴이나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게 88번은 이제 5번은 바로 89번이 연결되는 거죠. 자, 이게 다 빅데이터입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자, 이것도 염전 신경향이에요. 별표 표시를 한 2개 정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것은 자,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전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카카오톡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오가든 모든 메시지, 이미지 그리고 영상 등을 포괄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몇 년간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기기 간 통신을 이용한 센서 네트워크 그리고 기업의 IT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 빅이죠. 대량이 나왔네요. 빅이죠. 데이터 수집과 분석, 이른바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2013년 데이터 규모에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초점을 이동하면서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념에서 발전지향적인 DW 전략과 새로운 데이터 분석 기술이 결합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데이터의 생성, 양, 주기, 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워요.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환경은 이제 과거에 비해 데이터 양이 폭증했다는 점과 함께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 정보와 SNS를 통해 생각의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5번을 보시면은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깊게 보세요. 사물 인터넷. 자, 요거 사물 인터넷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물 인터넷에 대한 또 우리가 주식이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한글을 말합니다. 가전제품,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원격 검칙,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인간이 조작에 개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는 사람의 도움 없이 서로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블루투스나 근거리 무선 통신, 센서 데이터,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서 이리 자율적인 소통이 가능한 건 사물 인터넷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2013년도에 빅데이터가 이제 각광을 받는다면 사물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20번, 자, 우리가 그 9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90번 마지막 문제도 별표 표시 하나 정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제 브랭크에 이제 집어넣는 말인데, 그러니까 브랭크보다는 이제 그 내용인데, 자, 다음은 그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예이다. 기업을 운영 관리 전략 계층으로 구분해 볼 때, 다음의 의사결정 사례는 각기 어느 계층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어떻게 돼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운영, 전략, 관리인데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운영이라는 계층이 있어요. 운영은 이제 주로 일선 감독층이나 실무자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입니다. 생산, 판매, 인사, 재무 등 관련된 하위 부문에 이루어지는 각종 의사결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물류창고 관리부서의 직원이 몇 명 병가를 냈는가? 오늘 어떤 종류의 제품을 몇 개 창고에서 매장으로 보내야 하는가? 이게 운영입니다. 운영이란 어떠한 대상을 관리하여 운영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하면서 기업에서는 해당 부서의 직원,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해당 종류의 제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운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디귿의 새로운 세법 때문에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전략은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일종의 책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뀐 세법이 인해 기업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게 우리가 바로 전략이죠. 전략은 이제 우리가 주로 경영진에 의해서 실행되는 의사결정으로 미래의 조직과 환경의 변화를 예측해서 미래의 환경에 적합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귿은 전략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관리는 시설, 제품, 인간 등을 감독 또는 보살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중간관리입니다. 관리는. 그래서 이 의사결정으로 조직 편성 및 변경, 권한 및 책임 한계의 정립, 직업 및 정보의 흐름, 유통경로 선정, 입지 경쟁 등을 조직화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릴은 관리에 대한 거예요. 제품 판매량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매월 예상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 간의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제품 판매량에 대한 관리고요.
그다음 판매 전별 가장 우수한 판매자는 누구인가? 사람에 대한 관리를 또 각각 말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은 해당 부서 직원이니까 직원은 이제 하위 계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선 감독층 하위 부분이니까 운영이라는 거 느껴졌고, 그 다음에 니은도 종류의 제품 관리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운영이고, 새로운 세법 때문에 기업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을의 이 제품 판매량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월 예상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 간의 차이 관리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리도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 전략, 관리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실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 관리, 전략을 각각 운영, 관리, 전략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은 주로 일선 감독직이나 실무자에게 이루어지는 실무자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하위 부분이고요. 관리라는 것은 중간 관리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간 관리자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의사결정이나 조직 편성 및 변경, 권한 및 책임 관계의 정립, 작업 및 정보의 흐름, 유통령 선정, 입지 결정 등을 조직하는 거고, 전략은 이제 주로 경영층이죠. 경영층. 그래서 경영진에서 실행되는 의사결정으로 미래 조직과 환경의 변화를 이제 예측해서 미래 환경에 적합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의사결정이다. 여기서 세법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 환경에 대해서 바뀌는 거니까 디귿이 이제 전략이었다면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쭉 다시 유통 정보에 대해서 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정답이 틀려서 오답이 나올 경우가 많아요. 71번 모든 정답이고, 그 다음에 72번. 자, 항상 우리가 GS1 데이터바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상 크기 바코드를 인쇄할 만한 공간이 없는 소형이죠. 그래서 크기가 크다는 걸 틀었습니다. 이거 주의 있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흩어드리면 우리가 별표 표시하는 게 중요하죠.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2개 정도 하시고, 73번은 우리가 성공적인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구조보다는 깊은 구조를 갖도록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넓고 얇은 계층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하시고요. 자, 74번은 우리가 이거는 3번이 틀렸는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75번도 어때요?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1번이 정답이다. 온라인 유통 채널을 운영하는 오프라인 유통 기업의 사업 모델은 클릭 앤드 몰타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6번에 가시면은 76번은 당연히 이 어떤 상식적인 거죠. 전자서명은 서명자만이 전자서명을 하는 것이 위조 불가하기 때문에 모든 서명자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제 표준 상품 식별 코드는 GTIN, 이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어떤 건지 보시고요. 유비쿼터스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유비쿼터스라는 자체는 어디든지 그 사용자, 장소, 시간, 장치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5번이 틀렸다 보시고요. 79번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중소업체들의 거래를 중개하는 G마켓 같은 전자시장의 형태는 이제 수평적이다. 전자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수직적과 약간 비교할 것은, 수직적은 특정 업종, 품목에 한정된 수직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양한 품목이니까 다양한 품목을 나타내는 게 수평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79번 같은 경우는 별표 표시 하나 해 놓으시고, 만약에 수평적을 물어봤으니까 특정 업종 품목에 한정된 것은 수직적이라는 걸 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80번은 5번이 정답인데 참고하시고, 81번 중요했죠. 그래서 KE는 상품 분류 코드는 대한상공항에서 유통물류진흥원에 정의한 상품 분류 코드다. 자, 82번 중요합니다. 우리가 82번도 전자무역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신용장 활용이 이제 예전에는 일반적이었지만 전자무역에서는 신용장보다는 전자화폐나 새로운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83번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EDI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CRP죠. CPFR입니다. 4번이 정답인데 다른 것들은 꼭 염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시간 계산 이건 염두한테 맡기고요. 그 다음에 84번도 이제 데이터 정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맥락화, 분류, 계산, 정정, 추각 등이 들어가는데 대화는 아니다는 거 체크하시고 85번도 이제 지식경영 시스템이 4번이 잘못 표현되어 있죠. 꼭 체크를 하시고 형식지와 그 다음에 암묵지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6번은 우리가 C2B를 얘기하고 다른 것들도 어떤 게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87번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물류정보화의 핵심 기술이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 랜입니다. 1번은 확실히 틀렸죠. 그러니까 랜은 이제 그 어떤 큰 규모에 대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우리가 랜은 한 사무실, 한 건물, 한 학교 등과 같이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한정되는 소규모 네트워크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몇 번이었어요? 83번과 같이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87번도 랜, LBS, 와이파이. 와이파이는 이제 이 서비스 기능이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3번도 같이 정답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꼭 체크를 하시고 GIS, RFID 꼭 다른 용어도 알아두시고요. 마찬가지예요. 88번도 중요하죠. 1번은 OLAP가 아니라 DPS, 거래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얘도 다른 용어들을 꼭 염두 체크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 83번, 그 다음에 87번, 88번은요. 요 문제 한 문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를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가 있기 때문에 유통정보는 유통정보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염두 숙지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9번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빅데이터죠. 빅데이터에 대한 용어가 중요하지만 제가 좀 찍는 것은 5번의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 요거 쉽게 보셔야 됩니다. 요거 꼭 염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게 90번이죠. 그래서 이제 운영, 관리, 전략이라는 것이 오지선다로서 우리가 채워넣는 거. 그래서 4번에 운영, 전략, 관리가 정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2회 때에 대한 거를 쭉 보신다면은 유통, 물류, 일반 관리는 어떻습니까?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게 EOQ였어요. EOQ는 이제 다음 3회 때 또 나와요. 그럼 반드시 하나가 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유통, 물류, 일반 관리는 뭐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무난하게 이제 가셨고요. 뭐 25번 정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자산 회전율 같은 건 쉬웠죠. 근데 상권 분석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권 분석에 좀 어려운 거를 우리가 이 유통, 물류 일반 관리에서 좀 커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3문제가 어려웠고 마케팅은 그냥 무난했죠. 마케팅은 뭐 거의 뭐 나온 부분이 무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정보에서는 뭐 7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모두 정답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2014년 3회에 대한 기출은 다음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